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찢어지는 것 같다. 운동 안 해도 뒤꿈치에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생긴다. 이야기하시면서 내원 많이 하시는데요. 오래 서 있거나 걷는 분들한테 많았는데 특히 요즘에는 달리기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운동화도 바꿔보고 깔창도 바꿔보고 스트레칭도 해보지만 딱 좋아지지 않고 자꾸 재발하는데요. 오늘은 딱 바로 족저근막염에 확실히 좋은 생활 꿀팁 알려드리고요. 몸 전체 구조의 정렬을 통한 족저근막염의 근본 치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백세 한의원 조현우 원장입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원장님 세 분과 함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침에 첫 발 디딜 때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는 동안에 발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말린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밤새 족저근막염이 짧아져 있다가 아침에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짧아져 있던 조직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죠. 그 순간 이미 손상되어 있던 부위가 밤새 회복이 되다가 다시 아침에 찢어지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엄청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사용이나 나이가 들면서 조직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평발이나 요족, 발 아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발 아치가 무너지기까지 다리, 골반, 허리까지 정렬이 무너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 체중이 한쪽 발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발바닥 염증만 잡고 충격 흡수만 해서 치료되지 않고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구조적 기능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도움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무릎을 편하게 꿇어주시고 발가락을 뒤로 세워줍니다. 1단계는 손바닥을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몸을 천천히 뒤로 보내며 체중을 살짝 실어주세요. 이 상태로 15초 유지합니다. 2단계는 조금 더 뒤로 가서 거의 앉는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역시 15초 유지해주세요. 너무 무리해서 뒤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당기는 느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때 발바닥 근막이 당기고 빡빡한 느낌이 난다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2단계를 생략하시고 1단계까지만 해주세요. 하지만 발바닥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이런 스트레칭만으로는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 환자분들을 진료해본 결과 문제가 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골반과 엉덩이 근육에 시작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고 발목에 아치가 내려가며 결국 족저근막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이 바로 몬스터 워크입니다. 세라밴드를 무릎 바로 위에 끼운 뒤 가볍게 스쿼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걸어주세요.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대각선으로도 걸어줍니다. 이 운동은 발바닥 통증뿐 아니라 무릎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되는 전신 교정 운동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 5분씩 꾸준히 해주세요. 마지막 방법은 테이핑입니다. 특히 아침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색 종이 테이프입니다. 자기 전에 먼저 발가락을 3바퀴 정도 감싸서 살짝 고정해 주시고 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젖어진 상태, 즉 발가락이 위로 꺾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테이프를 종아리 방향으로 당겨서 3바퀴 정도 감아줍니다. 이 자세가 밤새 유지되도록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는 동안 발이 아래로 말리지 않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짧아지지 않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면 몸이 적응하고 1에서 2주 정도 아침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테이핑이 번거롭거나 자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족저근막염 전용 수면 보조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리는 거의 동일하고 조금 더 간편하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이 보조기를 처방해보면 아침 첫 발 디뎠을 때 통증이 확실히 덜하다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재발이 정말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플 때면 가능하면 무조건 쉬는 게 좋고요. 아침에 첫 걸음을 내디디기 전 발바닥을 무조건 마사지 해주고 디디시고요. 딱딱한 바닥이나 바닥이 거의 느껴지는 얇은 신발은 피하시고 러닝을 한다면 거리는 천천히 늘리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빨리 나아야 해서 빠르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초기 증상 단계라면 체외 충격파 같은 국소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체외 충격파로 발바닥 근막 쪽에 있는 염증을 잡고 재생을 촉진하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통증 부위를 찾아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증상은 이렇게만 해도 금방금방 잡히는 편이고요. 3개월 이상 계속된 만성 통증이라면 발바닥만 반복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는 그때그때 통증만 조금 줄어들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족저근막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하나의 근막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 족저근막염 치료의 핵심은 발바닥만 보는 게 아니라 골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체 체인의 불균형을 함께 교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내연하신 40대 러너 한 분도 6개월 동안 통증 때문에 러닝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진료와 검사를 해보니 단순히 발바닥의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발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추나치료, 약침, 체형 교정 치료를 함께 진행했더니 짧은 기간 안에 통증이 크게 줄고 다시
러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 상태가 어떤 단계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통증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